이 영상은 장수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실천하는 단 1절 2분 아침 습관을 해부해 왜 그 작은 행동이 수십 년의 건강을 바꾸는지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당신의 몸은 이미 조용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들으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지만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수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첫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 밤에 분명히 잤는데도 깊이 쉬지 못한 것 같은 잔잔한 피로, 아침을 먹어도 기운이 금방 떨어지는 답답함. 사실 이건 노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몸이 하루를 준비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켜지는 현상, 즉 준비되지 않은 아침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계 장수촌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른 생활 방식과 다른 식습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루를 갑자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몸이 천천히 깨어날 수 있도록 돕는 특정 아침 습관을 가지고 있죠. 이 작은 차이가 결국 수십 년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74세 여성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늘 걸음이 가벼웠고 표정은 항상 잔잔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을 천천히 시작해요. 그 한마디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깨어나는가였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깨는 순간 우리 몸의 혈압은 빠르게 오르고 심장 박동은 높아지고 혈관은 수축했다 다시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때 혈관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작은 충격에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아침의 어지러움, 두근거림, 송긋 차가움 같은 증상이 쉽게 나타나는 것이죠. 마치 겨울철 시동이 차갑게 식은 자동차를 갑자기 세게 밟으면 엔진 부담이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몸은 준비 시간을 주면 놀라운 회복 능력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 아침 습관을 분석해보면 그들은 결코 대단한 걸 하지 않습니다. 단 1지분의 짧은 루틴으로 몸을 깨우고 그 다음 하루가 달라지도록 설계합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당신도 당장 내일 아침부터 따라 할 수 있는 정확한 순서, 시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아침 루틴 3가지까지 배우게 되실 거예요. 이제 장수한 사람들의 진짜 비밀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바로 다음 몸이 깨어나는 첫 원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식습관, 생활 방식, 활동량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차를 마시고, 어떤 사람은 마을 언덕을 산책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명상을 즐기며 하루를 시작하죠. 하지만 그들이 모두 갖고 있는 하나의 공통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을 천천히 여는 방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지역을 보면 공통된 패턴이 보입니다. 오키나와, 사르데냐, 로마린다, 이카리아. 모두 서로 다른 문화권이지만 아침의 흐름은 닮아 있습니다. 몸을 서서히 깨우고 혈관이 갑자기 놀라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준비시키는 의식 같은 과정이 있죠. 그렇다면 왜 천천히 시작하는 아침이 장수를 만든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자가 조절 능력에 있습니다. 아침은 몸의 자율신경이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밤동안 지배하던 부교감신경이 서서히 물러가고 활동을 담당하는 교감신경이 차츰 우위를 잡습니다. 이 전환이 너무 급격하면 혈압이 튀어오르고 심장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혈관벽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노화된 혈관일수록
이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장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몸을 일으키기 전, 먼저 호흡을 정리하고 움직이기 전, 근육의 신호를 잠시 듣고 먹기 전 위장이 깨어날 시간을 줍니다. 이 습관들은 대부분 배운 행동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형성된 생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건강을 연구한 의도가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방식대로 아침을 사용한 결과가 장수로 이어진 것이죠. 나는 아침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아침마다 작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찬물 벌컥 마시기, 빈속 카페인, 급한 움직임. 이 모든 행동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혈관과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장수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르게 할까? 이 질문의 답을 알게 되면 수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작은 미니 훅 하나.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침에 혈압이 가장 빠르게 변동하는 시간대는 눈 뜬 직후 10분입니다. 이때 무엇을 하느냐가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결정할 뿐 아니라 수년 후에 혈관 상태까지 바꿉니다. 그래서 장수한 사람들의 아침 습관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몸보다 먼저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 습관의 첫 단계, 몸이 먼저 깨어나는 순간의 진짜 의미를 다음 섹션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눈도 손도 발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깨어나는 건 뇌의 안전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의식을 차리자마자 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을까? 이때 뇌는 혈압을 올리고 심박을 높이고 혈당을 살짝 끌어올리려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기능이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는 행동이 중년 이후에 특히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아침에 심근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이 자율신경의 급변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장수한 사람들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몸이 깨어나는 속도에 맞춰 행동의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눈 떴다, 바로 일어나기, 바로 화장실 가기, 바로 커피, 이런 방식이 아니라 눈 떴다, 호흡 정리, 작은 움직임, 천천히 상체 들기, 이렇게 몸의 리듬에 맞춘 기상을 합니다. 제가 만난 83세 남성 환자분은 하루에 1만 보를 걸을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침에 어떤 루틴을 하시나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몸이 먼저 일어나도록 시간을 줘요. 저는 나중에 따라갑니다. 이 한마디가 그분의 긴 수명을 설명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과학적 사실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잠에서 깰 때 인체는 정맥 혈류가 느린 상태입니다. 즉, 피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준비는 되어 있으나 아랫부분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기능, 정맥 펌프근 아직 졸린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순간적인 저혈압, 어지러움, 넘어짐의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70대 낙상 환자의 약 절반은 아침 30분 안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단 30초면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단 30초. 그 짧은 시간을 들이면 몸의 펌프 시스템은 완전히 깨어나고 혈관은 부드럽게 확장되며 뇌는 혈류가 충분히 들어온다고 신호를 받습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침마다
어지러움이나 송긋저림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침 루틴을 제대로 시작하면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피곤한 아침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유지되고 밤에도 숙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몸이 먼저 깨어나게 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섹션에서는 몸을 깨우는데 가장 중요한 5분, 즉 혈관을 여는 첫 행동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아침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혈관을 천천히 여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이기 때문이죠. 아침의 혈관은 밤 동안 수축한 상태로 있습니다. 즉, 길이도 짧아지고 벽도 단단해져 있어 작은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거나 몸을 급하게 움직이면 수축된 혈관이 충격을 받아 압력 변화가 커지고 심장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반대로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면 심장 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하루 종일 혈류가 안정되며 뇌와 근육이 더 효율적으로 깨어납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침 5분을 천천히 써요. 이 천천히 쓰는 아분이 바로 혈관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아침에 혈관의 확장 기능은 저녁보다 30% 이상 낮습니다. 즉, 아침은 혈관에게 가장 힘든 시간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장수한 사람들의 실제 루틴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몸을 비틀거나 스트레칭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허리를 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손부터 그리고 호흡부터 시작합니다. 손을 천천히 비비고 온기를 느끼고 그 다음 얼굴과 목 주변에 혈액이 모이기 쉬운 부위를 가볍게 문질러 줍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혈관을 깨우는 첫 과정입니다. 왜 하필 손일까요? 손은 몸에서 가장 많은 말초신경이 모여 있고 작은 자극만으로도 전신 혈관 확장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손을 비비거나 따뜻하게 하기만 해도 수축된 혈관은 빠르게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미니 훅 하나. 손바닥 온도가 1도 오르면 심장 박동수는 8호에 줄어들어 심장이 훨씬 여유 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하루의 안전을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 원리를 70대 환자분들에게 교육할 때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몸을 쓰지 마세요. 먼저 혈관을 깨우세요. 이 단 한 문장으로 낙상 사고가 줄고 어지러움이 사라졌다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하루 5분만 투자하면 혈관을 안전하게 여는 아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의 깊은 원리는 다음 섹션에서 미세순환이라는 중요한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혈관의 상태가 아침 컨디션을 좌우한다면 미세순환은 수명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엔진입니다. 미세순환은 우리 몸 전체 혈관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가늘고 작은 혈관들을 의미합니다. 이 작은 혈관들이 영양과 산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회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미세 혈관이 막히거나 눌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은 미세 순환이 가장 둔해져 있는 시간대입니다. 밤새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혈액이 일부 정체되고 혈관벽의 유연성도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수한 사람들의 아침 습관은 모두 이 미세순환을 깨우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미세순환이 좋아지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뇌가 빠르게 깨어나고 위장이 편안해지며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납니다. 단 1, 5, 2분의 움직임, 단 10회 정도의 호흡만으로도
미세혈관은 즉시 반응해 속도를 높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 하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 스트레칭을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건 오히려 미세순환을 방해합니다. 갑작스럽게 근육을 당기면 혈관이 수축해 순환이 더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수한 사람들은 절대 아침에 강하게 당기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짧고 천천히 합니다. 몸을 깨우는 데 필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내일 아침 손을 비비고 가슴 앞에서 10초간 따뜻함을 느끼고 천천히 3번 깊게 호흡해보세요. 단 30초 만에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소프트 CTA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가볍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아침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 장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아침 루틴인 호흡의 힘실한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깨어나야 하는 것은 혈관이지만 그 혈관을 움직이는 진짜 스위치는 호흡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순간 우리의 호흡은 매우 얕고 불규칙합니다. 산소 공급도 부족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제대로 되지 않죠. 그러면 뇌는 산소 부족 신호를 보내고 심장은 박동을 빠르게 올려 이를 만회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때 천천히 깊게 안정적으로 호흡하면 뇌는 괜찮다, 여유가 있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 순간 심박이 안정되고 혈관은 이완되고 미세순환은 빠르게 살아납니다. 즉, 아침 호흡은 단순한 숨쉬기가 아니라 전신 혈관을 켜는 스위치입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에 아주 특징적인 호흡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숨을 들이쉬지 않습니다. 절대 헐떡이지도 않습니다. 항상 조용한 호흡으로 하루를 엽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침 호흡이 심장질환 위험을 30% 낮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침 초기 심박 조절이 하루 혈압 변동을 줄여준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당신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아침 혈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입으로 6초 내쉬기, 이 호흡을 5번만 반복하면 교감신경이 안정되며 일어날 준비가 완료됩니다. 여기서 미니 훅 하나. 이 호흡을 1분만 하면 뇌혈류가 즉시 심혈실 14% 증가합니다. 즉, 머리가 맑아지고 불안감이 줄며 몸이 깨어나는 속도가 안정됩니다. 저는 이 호흡법을 심장이 약한 환자분들께도 사용합니다. 특히 아침마다 두근거림을 느끼는 70대 여성분이 있었는데 이 호흡 루틴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두근거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침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아침 호흡 하나로 하루의 리듬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호흡이 달라지면 혈관이 달라지고, 혈관이 달라지면 하루 전체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결국 수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부터 장수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실전 아침 루틴의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갑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하는 기관은 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깨어나면 소화기관도 저절로 깨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는 가장 늦게 깨어나는 장기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느려지고 장 운동이 둔해지며 밤새 비워진 위장에 갑작스러운 자극이 들어오면 복부 팽만, 더부룩함, 속쓰림이 쉽게 생깁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아침 루틴에는 반드시 위장을 깨우는 동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상체를 세울 때
손바닥을 따뜻하게 만든 뒤 명치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아주 부드럽게 10회 정도 문질러 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동작이 위의 신경과 근육을 깨워 소화기관이 천천히 활동을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왜 이 동작이 중요할까요? 위와 장은 부교감 신경의 지배를 받는 기관입니다. 즉, 몸이 긴장할 때보다 편안할 때 더 잘 움직이죠. 아침에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빈속 자극은 위장에 스트레스를 주지만 손의 따뜻함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고 믿는 공복 생수한 컵이나 공복 커피가 오히려 위를 놀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밤새 위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찬물이 들어오면 위점막이 자극받아 속쓰림과 소화장애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장수한 사람들은 물보다 먼저 위신호 활성화 온호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리죠. 여기서 미니 훅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치 주변을 30초 문지르는 것만으로 장 운동이 약 20% 증가합니다. 이는 실제 소화기능 검사에서도 확인된 수치입니다. 그만큼 깨어난 위장은 하루 동안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한 80세 남성 환자분이 이 루틴을 실천한 후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침 먹고 더부룩한 게 없어졌어요. 하루가 훨씬 가벼워요. 이것이 바로 준비된 위가 주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수 루틴의 다음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아침물보다 먼저 하는 행동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셔라. 많은 건강 정보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장수한 사람들의 실제 생활을 보면 그들은 절대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침의 위장은 일반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밤새 위산은 최소화되고 위벽은 장시간 비어있는 상태로 민감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 특히 찬물이나 양이 많은 물이 갑자기 들어오면 위벽이 놀라 수축하면서 소화가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한 사람들은 대부분 물보다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먼저 호흡으로 혈관을 안정시키고 이 몸의 온도를 만들고 한 위장을 천천히 깨우고 그 다음 따뜻한 물을 소량 천천히 마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순서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죠.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위벽이 부드럽게 열리고 밤사이 농축된 혈액이 순환되며 장까지 따뜻한 자극이 전달됩니다. 여기서 미니 훅 하나, 40일 445덱 아첸 정도의 물을 한 모금씩 마시면 장운동 속도가 15% 빨라지고 간 해독 효율도 상승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체내 수분 저장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적정 온도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7세 여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속쓰림으로 고생했지만 물 마시는 순서만 바꾸자 2주 만에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냥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그러면 물을 마신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장수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 첫 근육 자극을 실천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하루의 힘과 균형을 결정하는 이유를 다음 섹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은 근육이 가장 졸려있는 시간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의 탄력과 신경 반응 속도가 느려져 아침에 갑자기 움직이면 쉽게 삐끗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침마다 근육을 강하게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대신 아주 작은 자극을 반복적으로 주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은 바로 발가락과 발목 움직임입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가락을 10번 구부렸다 펴고 발목을 5번씩 천천히 돌리는 것. 이 간단한 동작이 왜 중요할까요? 발은 우리 몸의 순환 펌프입니다. 발가락과 발목을 움직이면 종아리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는 정맥 펌프 기능이 살아납니다. 이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져 어지러움이나 실신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발가락과 발목을 20초만 움직여도 정맥 펌프가 깨어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되고 피로감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니 훅 하나. 발가락을 10회만 움직여도 뇌혈류가 즉시 7-8% 증가합니다. 이 변화는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경험합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마다 갑자기 일어나려다 어지러움 때문에 자주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루틴을 시작한 뒤 어지러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아침 근육 자극은 큰 운동이 아니라 작은 스위치입니다. 그 스위치를 켜야 몸 전체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드디어 다음 섹션에서 아침 루틴을 이어가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람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럼 나도 바로 내일부터 루틴을 실천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아침 루틴은 매우 안전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런 분들은 아침 루틴을 할 때 속도를 특히 천천히 해야 합니다. 기상 직후 어지러움이 심한 분, 심장 박동이 아침에 유난히 빠른 분, 고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초기 2-4주, 전날 밤 숙면을 못한 날, 전립선 비대증으로 밤에 여러 번 깨는 분, 당뇨로 새벽 저혈당을 겪은 적이 있는 분, 이런 상태에서는 혈류 조절이 평소보다 예민해져 있으므로 아침 첫 움직임이 더 신중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만약 기상 직후 가슴 통증 심한 두근거림 숨 가쁨이 있다면 아침 루틴 이전에 반드시 의학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혈압 변화가 아니라 심장이나 혈관의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아침 루틴의 효과가 특히 잘 나타나는 분들입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 아침이 항상 무거운 분, 잠을 자도 피로가 남는 분, 식사 후 더부룩함이 쉬운 분, 혈압 변동이 큰 분, 스트레스성 두통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아침 루틴만 바꿔도 빠르게 컨디션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미니 훅 하나 드릴게요. 아침 루틴을 잘 하는 사람은 혈압 변동 폭이 15-20% 줄어듭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은 겁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자신에게 맞게 실천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당신이 바로 내일부터 따라할 수 있는 7일 장수 루틴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배운 아침 습관을 일상에 녹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7일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 루틴을 실천해 왔고 쉽게 실천하고 유지하고 매우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3-5분이면 충분합니다. 1일차, 몸부터 깨우기 눈을 뜬 후 10초 동안 고르게 숨을 쉬고 20초 동안 발가락을 꼼지락거립니다. 몸이 먼저 깨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2일차, 5분 동안 혈관 확장 손을 비빈 후 목과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혈관이 확장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3일차 30초 동안 마사지하여 배를 깨우세요. 명치 부위를 10회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느껴보세요. 4일차 따뜻한 물 천천히 마시기. 합심모아시면 산소보호 타드 퀴치루프의 물을 3선부 5모금 천천히 마시세요. 5일차 1분간 심호흡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참은 후 6초간 숨을 내쉬세요. 이 과정을 호회 반복하세요. 6일차 미세순환 촉진 손목과 발목을 양쪽으로 10회씩 부드럽게 돌리세요.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7일차 전체 루틴 연결하기 1일차부터 6일차까지의 모든 단계를 하나의 5분 루틴으로 연결하세요. 오늘 아침 몸이 어땠는지 기억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따뜻한 기분을 느껴본 건 처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아침 루틴의 기술적인 단계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수한 사람들을 깊이 만나보면 그들의 가장 큰 비밀은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을 버티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버틸 체력과 기운을 쌓는 선물 같은 시간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몸이 원하는 신호를 먼저 듣고 그 작은 시작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솔직해집니다. 밤새 쉬었어도 아침이 무겁고 잠을 잤어도 피곤할 때가 많죠. 하지만 장수한 사람들은 그 무거움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몸이 회복을 필요로 한다는 당연한 신호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 몸은 매일 조금씩 다르다. 나는 그 다름을 존중해 준다. 이 태도가 바로 몸을 오래도록 지키는 힘입니다. 아침 루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빠르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매일 몸이 깨어날 수 있는 작은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침에 호흡을 느끼고 손의 따뜻함을 느끼고 위가 천천히 열리는 걸 인지하고 발가락이 움직이며 혈류가 살아나는 걸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을 느리게 따라갈 때 몸은 점점 더 안정되고 당신의 하루는 더 건강하게 채워집니다. 많은 장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아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게 나를 지켜줬다. 어쩌면 건강한 장수란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아침을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몸도 지금 그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조용히 손을 바라보세요. 그 따뜻함 하나가 혈관을 열고 호흡 하나가 뇌를 깨우고 발가락 한 번의 움직임이 하루를 안정시키고 따뜻한 물 한 모금이 위장을 보호합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내일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몸은 그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도전 하나 드릴게요. 댓글에 Day 17 챌린지 시작봉이라고 남겨주세요. 단 7일이면 당신의 아침과 당신의 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